따끈따끈하게 최근에 나온 디스클레이머라는 드라마 시리즈를 봤는데 총 7화 분량의 애플 TV 시리즈고요. 현재 1화랑 2화까지 공개됐고 앞으로 계속 일주일마다 공개되는 그런 일정이던데 진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게 르네 나이트라는 작가의 소설이 원작이래요. 저는 그 소설은 읽어보지 못했지만요, 이 드라마를 감독한 건 칠드런 오브 맨, 뭐 그라비티, 로마 등의 영화를 감독한 알폰소 쿠아론이에요. 과거에 보통 외국 드라마 하면 보통 에피소드마다 감독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7개 에피소드를 다 감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분류하자면은 영국 드라마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미드나 영드 등등 시리즈물을 보면서 감독의 연출과 배우의 연기가 이렇게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장면 장면의 이미지에서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단 기차를 탄 어떤 젊은 커플이 처음에 나오면서 1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일단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크게 3개의 조각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듬성듬성 그 젊은 커플을 보여주는 조각,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저널리스트인 캐서린이 나오는 조각, 그리고 어떤 나이든 교사가 나오는 조각. 갑자기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보여지니까 이 사람은 뭐지? 또 이 사람은 뭐지? 이런 생각을 처음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보면은 당연히 다 알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하는 인물이 캐서린 레이븐스크로프트 라고 해서 성이 굉장히 길죠. 이 캐서린이 업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다큐멘터리 저널리스트예요. 사회에 뭐 숨겨진 진실이나 위법 행위나 뭐 이런 거를 파헤치고 폭로하는 그런 TV 저널리스트인가 봐요. 어쨌든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고, 정호연 배우도 그녀의 동료처럼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캐서린은 남편이랑 살고 있고, 아들은 아마 얼마 전부터 다른 곳에서 자취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캐서린이 존경받고 유명한 저널리스트라서 시상식에서 상도 받게 되는데, 그 시상식을 마치고 집에서 이제 남편과 와인도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우편이 온 걸 쓱 보다가 어떤 작은 소포가 하나 와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낯선 사람이라는 책이 들어있는데, 영어 원제로는 Perfect Stranger.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소설 안에서 묘사되는 인물이 마치 과거의 실제 캐서린을 묘사하고 있고, 그거는 캐서린이 숨기고 싶고 잊고 싶은, 특히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과거의 행적이 똑같이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책 안에. 그래서 내용은 요 정도까지만 말할게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 알려진 내용이니까 요 정도까지만 말하고, 저는 이 드라마의 감독인 알폰소 쿠아론이 연출한 과거의 영화들을 볼 때 왠지 모르게 피톤치드 향이 느껴진달까요? 그러니까 영화에 뭐 나무가 나오거나 숲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영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상쾌한 공기가 깔려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피톤치드 향이 난다는 표현을 한 건데, 이 디스클레이머라는 드라마 시리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 피톤치드 같은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느냐 생각해 보니까 카메라의 움직임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프레임 안에서의 원근감이나 뭐 심도 이런 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알폰소 쿠아론 영화에서 롱테이크를 꽤 자주 썼을 텐데, 이 드라마에도 어느 정도 롱테이크가 있습니다. 1화랑 2화를 다 보고 나서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 장소가 부엌인데, 큰 아일랜드 테이블을 기준으로 사람이 둥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이렇게 동선이 나 있는 그 부엌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거기서 뭐 중요한 일도 일어난다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한 프레임 안에서도 조명이나 이동 동선, 배치 이런 걸 통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정보가 보여지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장비를 이용한 카메라 움직임이 쓰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핸드헬드로 이제 카메라를 손에 들고 찍은 장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카메라가 이동하다가 멈추는 곳, 그 멈췄을 때 그 한 프레임 안에서 인물과 다른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생기는 그 조화,
그런 것도 저한테 피톤치드 향이 느껴지게 하는 요소고, 그리고 이 촬영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을 되게 넓게 쓰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공간이 넓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서 이 공간을 샅샅이 느낄 수 있게끔 해서 굉장히 이 피톤치드 같이 시원하고 상쾌한 그 느낌을 자아낸다. 예전에 칠드런 오브 맨, 그래비티, 로마 등의 영화에서 느껴졌던 그 느낌이 여기 디스클레이머에서도 느껴지면서 그게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와 합쳐지면서 이 엄청난 시너지를 자아내는 거죠. 아니, 케이트 블란쳇은 더 젊어졌던데요. 세월이 지날수록 뭔가 더 아름다운 느낌이 들고, 예전에 제 유튜브 다른 영상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케이트 블란쳇의 그 불안감에 휩싸인 그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서도 원 없이 볼 수 있고 정말 최고였다. 그리고 남편으로 나오는 사샤 바론 코엔도 굉장히 좋았어요. 직장에서의 그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는 카메라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순간순간 놓칠 게 없는 연출과 연기가 가득해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을 하는 어떤 책을 읽을 때처럼 전지적 시점의 나레이션이 이 드라마의 1화와 2화를 서술하고 있어요. 캐서린이나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동이나 감정을 묘사하는 이 내레이션의 서술 방식이 이 드라마에 몰입감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동시에 약간의 거리감을 주고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유쾌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 내레이션 덕분에 뭔가 환기가 되고 맑은 정신으로 볼 수 있게끔 하면서, 내레이션 말투가 약간 딱딱하고 사무적인 느낌도 있어서 왠지 모르게 이 미스터리한 분위기도 좀 불어넣는다. 그래서 저한텐 이 내레이션까지 피톤치드 같았고, 이런 서술 방식이 나중에 어떤 장치로 작용할지, 뭐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계속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화 맨 처음에 시상식 하는 장면에서 캐서린이 상을 받기 전에 시상해 주시는 분이 연설처럼 이렇게 잠깐 말씀했던 얘기가 굉장히 이 드라마 자체와 큰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왠지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 말고도 순간순간 촬영과 연출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커서 화면에 보이는 것들도 맛있게 씹어먹어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디스클레이머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애플TV 구독 안 하시면은 잠깐 구독해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구독해서 디스클레이머 다 보고 뭐 해지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이만.